자, 사회적 범죄 원인론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제 이렇습니다. 일탈 이론과 범죄 사회학의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일탈 이론은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쓰는 용어들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자들이 범죄 문제라고 하는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여다볼 때 이건 무조건 전부 다 범죄로 볼 것이냐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인데 이걸 범죄적으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범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좀 벗어난 행위 있죠. 우리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일탈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넓게 보는 사회 상규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것들까지 또 반사회적 행동, 생각, 사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탈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일탈에는 이 범죄도 형식적 범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범죄학적 그러니까 법률학적 관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일탈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범죄 원인에 대한 다원적 접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귤룩 부분은요. 이 귤룩 부분은 1930년대 분이에요. 이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살기는 어디 사냐면 매사추세츠주 주 도시인 주 수도죠. 보스턴에 삽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까지는 약 한 24km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이 캠브리지 시에가 있습니다. 캠브리지는 이제 물론 영국에 이제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매사추세츠 주에도 보스턴에 뭐예요? 위성 도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이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보스턴 얘기도 나오고 보스턴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왜? 보스턴의 소년원들을 중심으로 교육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뭘 하냐면 횡적 연구를 하고요. 종적 연구를 합니다. 이제 횡적 연구라는 것은 표본 집단 비교 연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하고 또 보스턴에 있는 소년원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제 이를테면 500명을 가지고 뭐 신체적 특징, 성격적 특징, 심리적 특징, 가정 환경 다양한 형태로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만 가지고 범죄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이 아이의 소질, 또 생김새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원적으로 범죄 원인을 찾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제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그 사람한테 모든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것이 확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의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표본 집단 비교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뭘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범죄인을 추적 관찰을 해봅니다. 추적 관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40세의 범죄인을 찾았다. 그러면 40세짜리를 그 전에 언제부터 이 문제를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유년기에 6살 때, 7살 때 반항적 기질이 드러나고 9살 때, 10살 때 품행 장애가 드러나고 그리고 소년원에 다녀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가 어느 순간에는 결혼했더니 범죄를 하지 않고 이러한 한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적 연구라고 하고요.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다원적인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원적인 범죄 원인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런 영향으로 해서 자, 그것이 환경론이 이제 발전하죠. 소질론의 환기란 얘기는 범죄인이 그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특성, 기질적 특성 때문에 범죄를 한다라고 많이 보고자 한다는 말이죠. 범죄도 씨앗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가 유난히 범죄가 많더란 얘기야. 이게 범죄 지리학이라고 그래요. 자,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범죄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범죄 살인 사건의 점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점을 찍어봤더니 아니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범죄 지리학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영향을 봐서 소질만 갖고는 범죄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결국은 범죄 지리학까지도 연결해 보니 거시 환경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일은 어디서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환경론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거시적 환경론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 구조론이라고 했고요. 미시적 환경론을 우리는 사회 과정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이거 학습이론이고요. 학습이론. 자, 사회 구조론은 우리가 사회 해체와 문화 전달을 얘기했죠. 범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범죄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들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범죄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발달했다? 일탈 이론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교육부부의 다원적 범죄 원인에 대한 시각이 눈을 뜨고 이게 지금 1930년대니까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범죄 지리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합니다. 시카고가 신흥 공업 도시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막 급격하게 확장해 가면서 익명성과 어떤 그런 또 도시적 특성이 드러나면서 범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유난히 높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는 범죄가 늘어나더라. 유지되더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 바로 이제 거시 환경론적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류 계층이 모여가지고 하는 범죄 유형 우리 사회 구조론으로 봤고요. 사회 과정론은 어떻게 배우느냐는 거야. 어떻게 배우느냐? 접촉을 할 때, 자, 밀접한 관계에서 배우느냐, 아니면 멀리 있어도 동일화에 의해서 배우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환경론을 미시 환경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